좀채 보기 힘들다는 민쿠고래를 만난 후의 점심 식사. 행운을 만난 취재진은 화기애애했다. 전문가들의 본격적인 고래 탐사에 동행했다. 국립수상과학원 연구원들의 고래 탐사. 한반도 바다의 고래 현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특히 한국계 귀신고래 등 대형 고래류를 관측하기 위한 탐사였다. 울산항을 출발한 탐사선. 11시 방향. 돌고래 같은데? 낫돌이에요. 낫돌. 역시 처음 발견된 것은 돌고래의 일종, 낫돌고래 떼였다. 탐사선 가까이 접근한 녀석들. 연구원들의 손길이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발견 위치와 개체수 등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녀석들 역시 탐사선이 일으키는 파도를 즐기고 있었다. 배 앞머리 파도를 타기도 했다. 좀 부리가 좀 약간 뾰족하고 짧고 또 등지느러미도 좀 뾰족하고 뒤에 또 뒷면이 또 하얗기 때문에 그런 영상 때문에 낫돌고래라고 불리는데 보통 이제 무리를 이제 크게 이루기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아주 이제 무리를 이루지 않고 일부 이제 가까운 개체들만 이제 다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것은 이제 동해에서 이제 자주 관찰되는 돌고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또 기상이 말썽이었다. 변덕스러운 바다 날씨, 파도가 거칠어졌다. 나가봐야 지금 조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서 이제 종료하고 또 내일을 기대할 수밖에 없겠는데. 다음 날 속게된 고래 탐사. 저 멀리 갈매기 떼가 보였다. 어김없이 그곳에 고래떼가 있었다. 참돌고래였다. 역시 탐사선 가까이 다가온 녀석들. 그런데 무리의 규모가 엄청났다. 한 무리에 최소 300여 개체. 다시 연구원들이 바빠졌다. 또 다른 무리도 발견됐다. 이들 역시 대규모였다. 육지 생활을 포기하고 바다를 선택한 고래. 이 날렵한 못놀림은 이미 육지 생활에서 체득했던 것은 아닐까. 최소 4만여 마리에 이르는 동해 돌고래. 이들의 행동 반경을 낱낱이 관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연구 인력 부족과 열악한 환경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대형 고래의 경우 최대 2만 킬로미터를 회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고래가 어떻게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정확히 회유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것이 거의 없다. 지구의 자기장을 활용한다는 설과 별자리를 이용한다는 등 추측만이 무성할 뿐이다. 이러한 고래의 정확한 습성과 행동 반경, 그리고 무리의 규모와 개체의 역할 등에 대한 연구가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있는 것이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탐사선 곁을 떠나지 않는 참돌고래 무리. 이 손시린 기록이 한반도 고래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참돌고래라는 그 돌고래를
같고요. 우리 바다에서 동해에서 이제 가장 많이 분포하는 종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무리수가 다른 이제 돌고래보다 이제 많이 무리를 이루고, 그리고 또 이제 배 이렇게 가까이 와서 선수파를 타고 이렇게 놀고 이렇게 합니다. 아까 이제 보신 삼도고래는 약 한 300마리 정도 되고요. 무리가 한 3개 정도로 나눠졌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한 개 무리를 추적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2개의 무리는 벌써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안 보였고요. 저희가 한 무리만 지금 한 1시간 넘게 따라다니면서 저희들이 관찰을 했습니다. 동해 바다에는 멸치와 오징어, 정어리 등 고래의 먹잇감이 풍부하다. 따뜻한 쿠로시오 해류와 차가운 한류가 만나는 동해는 어족 자원이 풍부하고 다양하다. 바로 이런 해양 환경이 고래떼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국제적으로 엄격하게 포경이 금지되면서 동해는 고래 회유와 서식에 더없이 좋은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 돌고래의 경우 최소 4만여 마리로 그 개체수가 급증했다. 동해는 고래의 바다가 된 것이다. 그러자 예기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다. 집어등을 환하게 밝힌 오징어 체납기 어선. 쉴 새 없이 준학줄을 끌어올리는데 조업 상황은 어떨까? 그런데 계속 빈낚시만 올라오고 있다. 어쩌다 걸린 오징어. 어획량이 형편없는 수준. 최근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다. 조업에 나선 어민의 얼굴도 어둡기 그지없다. 밤을 새워 건져 올린 오징어. 겨우 이런 정도다. 고기가 없어도 원래 너무 없고 이래가는 기름값도 뭐 큰일 났습니다. 어민들은 그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과거에는 돌고래떼가 이렇게 많이 없을 때는 연안에도 오징어 억수로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났는데 지금은 돌고래떼 워낙 많다 보니 연안에 오징어가 아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잡아 죽이고 싶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나 그러면 저거 없으면 고기가 올라와가지고 우린데 한 마리씩 잡으면 양이 좋으니까 먹을 수 있잖아요. 어민들은 급증한 고래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래떼가 오징어를 먹어치우기 때문에 어획량이 급감했다는 것이다. 그 여파는 고스란히 시장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어획량이 줄어들자 오징어 가격이 폭등했다. 그러니까 죽었는 오징어도 지금 한 꼬지에 25,000원씩 이래 가거든요. 20마리에. 그 비싸다 하지만은 적게 나니까 기름값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상황은 계속 악화됐다. 아예 출항을 포기하는 오징어잡이 배들이 늘어났다. 오징어 위판장은 텅텅 비었다. 울릉도를 비롯한 동해안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 동해안에 오징어가 없어서 지금 울릉 수입에 위판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오징어뿐만 아니라 정어리, 꽁치 등 다른 어종들도 어획량이 급감했다고 어민들은 주장한다. 고래가 먹어치우는 바람에 동해 어종이 고갈되고 있다는 어민들의 주장. 이것이 사실일까? 취재진은 고래연구소의 고래 해체를 지켜보기로 했다. 냉동고를 가득 채운 죽은 고래들. 이들은 혼획, 즉 정치망에 걸려 죽은 고래들이다. 연구를 위해 혼획된 고래들을 수집, 이렇게 냉동 보관된 돌고래를 해체하기로 한 것이다. 김부리 참돌고래입니다. 길이는 저희가 어제 미리 쟀습니다. 241.9cm고요.
2012년 2월 4일 날 경북 영덕 정치망에서 혼액된 개체입니다. 고래 표본을 구할 수 있는 데가 저희 고래연구소가 거의 유일하다 보니까 저희 고래연구소가 주관이 돼서 표본을 구해서 병리, 오염, 영양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모여서 이 표본을 활용해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게 이번 공동 연구의 큰 목적입니다. 고래의 크기와 무게를 다시 확인한 다음 내려. 더 내리세요. 부위별 해체를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줄 알았는데 아니면은 상관없네. 네. 해체가 진행되자 고래가 안고 있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새끼를 가지면 이 난소에 백체라는 게 생기거든요. 여성 호르몬을 공급하는 그게 지금 이제 없고 다 퇴화된 상태인 걸 보니까 아마 임신하고 지금 아마 새끼를 기르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각 부위별 샘플도 채취했다. 한반도 고래에 대한 자료가 아직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황. 들면서 뜯어내는 거야. 자, 출동. 이렇게 지역별, 시기별로 채취된 샘플은 고래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고래 해체는 2시간 이상 지속됐다. 각 장기 샘플도 빠뜨리지 않고 채취했다. 이 공개 해체는 우리 고래 연구사의 중요한 계기였다. 샘플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구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해부를 해보고 샘플을 얻으려고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런데 윗속의 내용물을 분석하자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참돌고래의 먹이 절반 이상이 반딧불 오징어, 사람들이 먹지 않는 오징어였다. 식용인 살 오징어는 15% 남짓이었다. 반딧불 오징어는 몸 길이 10cm 안팎의 오징어로 우리 바다에 넓게 분포하는 종류다. 어업자원인 살오징어나 청어도 발견이 됐지만 반딧불 오징어의 개체수가 가장 많았다는 것은 꽤나 과학적으로 흠이 있는 결과입니다. 과연 이들 돌고래 때문에 오징어 등 어족 자원이 고갈된 것일까? 면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